안녕하십니까. 네, 저 이제 문제풀이반 부동산하고 언론 문제풀이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또 문제풀이반을 준비를 하면서 뭐 나름 이 생각 저 생각 해봤는데 가장 뭐 이제 시험도 점점점 이제 좀 가까워지고요. 그다음 시험 일정도 이제 좀 체크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봤을 때 뭐 암만 해도 공부는 좀 뭐 가장 좋은 게 조금하고 결과 잘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암만 해도 조금 이렇게 좋은 정보를 듣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이때까지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느냐. 이게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일단은 시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문제풀이반으로 요번에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저기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양치기라 그래가지고 뭐 일단 양을 많이 늘려야 된다, 양을 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선된 어떤 기본 개념이 이 전제가 됐을 때 양치기가 의미가 있지 양치기는 양만 치면 양 다 도망가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거는 기본적으로 좀 정선된 문제 위주로 그리고 기존에 좀 정리했던 그런 기본 내용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치기도 할 겁니다. 양치기도. 자, 일단은 오늘 뭐 제가 뭐 드려야 될 내용 이 간단하게만 좀 문제풀이반 오리엔테이션 조금만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풀이반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쪽으로 이제 나갈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출 문제를 주로 할 거고요. 기출 문제인데 기출 문제를 지문별로 아주 좀 세세하게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저희가 풀 때 그냥 뭐 문제가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고 그냥 기술 뭐 그냥 이게 문제 만났으니까 그래 답이 뭐야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기출 문제의 어떤 지문에 대해서 한번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 좀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문하고 기출 문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어떤 패턴을 좀 보여주느냐. 그 다음에 그 기출 문제가 저기 뭐야 이 출제위원분들 몇 분 만나 뵙고 좀 여쭤봤거든요.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떻게 내느냐.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모의고사 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되면 그래서 저도 이제 문제도 좀 구성해보고 뭐 잘만 되면은 뭐 저도 문제 출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제위원. 그래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존에 나왔던 10년간의 문제를 봐라. 근데 뭐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부동산학 언론이 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기 시작한 게 2015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6년 정도 된 거죠. 6년. 6년이 뭐 10년이 안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중개 쪽도 문제를 한번 좀 분석해봐 그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중개사 문제도 같이 해서 분석을 같이 해보니까 약간 난이도 차이는 좀 분명히 있습니다. 난이도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유사한 패턴 그리고 시험 문제 지문을 이제 구성하는 방식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중개사 문제까지 해서 한번 좀 패턴을 좀 지문과 패턴을 좀 패턴화해 가지고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어 일단은 뭐 일단 저희가 뭐 기본서에 나와 있는 단원별로 나갈 거예요. 기본서 단원하고 진도는 같이 나가는데요. 그래서 기본서를 저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기본 수업을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안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공부 좀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는데 오래 하다 보면은
뭐 매해 작년에 했던 것도 그러니까 참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1차 시험은 뭐 한 번 붙으면 그 다음에 또 안 봐도 되니까. 근데 2차 시험 떨어지고 나면은 뭐 1차 시험 다시 봐야 되니까 책을 그때 가가지고 다시 사기는 못 해가지고 헌책방 가서 다시 사죠. 뭐 좀 보통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시험 이제 다시 안 볼 것 같아가지고 버리거든요. 버렸다가 다시 이제 2차 시험 보고 나왔고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끝날 거야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시험장 2차 시험 보고 나와서 보면은 약간 좀 아리까리해요. 올해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2차 시험 발표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헌책방을 가는 거예요. 이제 신림동에는 헌책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헌책방 가가지고 책도 사갖고 다시 이렇게 하는데 기본서와 단원 진도가 동일하다 나갈 건데 기본서가 없으신 분들도 혹시 있으실까봐 제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개념 정리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개념 정리를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개념 정리는 이제 약간 좀 이론서하고는 조금 좀 틀리다고 봐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시험 문제 지문과 패턴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실제로 출제 가능한 파트 부분만 개념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논리가 비약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안 느끼실 수도 있고. 근데 약간은 시험제 나오는 부분만 이렇게 좀 체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렇게 스토리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이거 건너뛰고 가는 이런 느낌도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약간 좀 그런 진도는 동일한데 이제 기출 문제하고 문제 풀이에 맞춰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 14회 정도가 진도가 나갈 예정이고요. 일단은 뭐 요런 위주로 해서 좀 진도를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 10년간 중개사하고 이제 한 6년간의 평가사 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어, 그러니까 어, 부동산 원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공부를 좀 했거나 아니면은 뭐 특별히 합격할 마음이 없어요. 시험에 합격할 마음이 없어. 그래도 지금 소위 말해서 나이가 뭐 수험생 나이가 10대는 없을 거 아닙니까? 10대도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고등학생도 시험 제가 출제 연령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10대 이상의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상식껏 이렇게 문맥을 보면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주 하 이런 경우도 한 10%에서 20%는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시험을 봤는데 10점, 20점은 찍어도 나오거든요, 또. 그래서 그 정도의 그 난이도 이상, 그러니까 난이도 한 중상 정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저희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주 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건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런 부분은 틀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요즘은 문제를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어느 객관식 문제나 문제가 이제 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건 옳은 것은 뭐 틀린 것은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박스를 하나 쳐갖고 여기다가 뭐 기역, 니은, 디귿 해갖고 뭐 이렇게 막 지문을 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다음 중 옳은 것은 뭐 기역, 니은, 뭐 니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문제 꼬는 대표적인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쉬운 문제도 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건 뭐 기역 니은, 니근 니은, 뭐 디귿 니을 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꼭 이런 거 보면 꼭 저기 이 맞는 것만 제일 1번 잘 안 주잖아요. 꼭 보면 한 3, 4번 정도 끝에서부터 읽는 사람이 있으니까 꼭 3, 4번 여기 정도에다가 맞는 거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온다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대충 답은 한 앞뒤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충
이것도 찍기 능력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뭐 찍는 거 가르칠 수는 없고 예? 일단은 좀 요런 패턴은 요즘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패턴들을 분석을 하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그겁니다. 이젠 단답식으로 물어보지 않겠다. 이해식에 물어보는데 이 뭐 물어본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자칫 문제 읽다가 좀 다르게 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은 뭐 이 정도 수준이 하다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개념 정리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 노트화를 할 거거든요. 노트화해서 나중에 진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서브노트죠, 서브노트. 이거 우리 제가 서브라고 하는데 서브노트를 지금 좀 이제 강의를 하면 저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강의하려 그러면 저도 강의 노트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노트를 만들어야지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고 뭐 판서도 하고 그다음에 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기본서 요약한 거긴 한데 간단하게 그냥 기본서 간단하게 그냥 목차 위주로 정리한 건 아니고 그 목차화 돼 있는 건 내용들이지만은 뭐 기출 문제 패턴하고 연결해 가지고 만든 거니까 제 생각엔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뭐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또 좀 뭐 핵심만 위주로 만든다고 정리한 건데 여기다가 좀 뭐 단거나 한번 해보시라. 단거나 내지는 뭐 한 첨삭해 주시라고. 공부하시는 또 다른 뭐 부동산 언론 책 있으신 분들은 좋은 내용들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체크하시고 여기는 뭐 빈출이다 그러면은 뭐 제가 만든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뭐 여기는 뭐 빈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해서 그럼 나중에 이거 체크해 놓으면은 그거 위주로만 시험장 가져갖고 쫙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이것도 같이 좀 나중에 드릴 거고요. 또 제 생각으로는 다음에 이제 시험이 앞두고 뭐 간단하게 뭐 어떤 강의를 제가 더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요 서브노트 위주로 해가지고 또 강의를 한번 또 할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특별한 건 없고요. 제가 만든 책자는 그래서 저 기출 문제를 유제끼리 모았습니다. 유제끼리 모으다 보니까 제가 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출 문제 분석해서 합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번에도 기출 문제를 또 패턴을 분석하다 보니까 재밌는 패턴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중개사하고 평가사하고 같은 시험 문제를 내는데 같은 부분 같은 그 과목이잖아요. 근데 평가사는 시험 언제 보냐면은 요거는 4월에 시험 봐요. 중개사는 시험 언제 보느냐? 요거는 10월 말에 봐요. 그러면 차이가 이거 먼저 보잖아요. 그러면은 중개사 시험 문제하고 평가사 시험 문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에 나왔던 문제와 중개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지문조차도 약간 좀 이렇게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은 얘기하려고 빼먹었는데 여기다가 반영을 하는 어떤 그런 느낌 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자료를 드릴 건데요. 올해 그러니까 21년도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다 실어드린 기출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부터 잠깐 16년인가? 16, 17, 18, 19, 20 16년이구나. 16년부터 20년까지의 기출 문제예요. 근데 올해 21년도 시험 문제를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같이. 그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16년하고 20년의 중개사와 평가사 문제를 비교를 해보니까 재밌는 게 같은 해 같은 문제 나온 게 상당히 좀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특히나 그 평가 쪽,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투자 금융 요쪽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에서 보면은 여기는 뭐 어려워서 찍어야지 이렇게 하신 부분들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쪽 부분의 문제들은 문제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유사하고요. 거의 그해 나온 시험은 그해 좀 비슷하게 나오고 아니면은 중개사 시험이 좀 더 늦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21년에 중개사 시험 문제를 22년도에 약간 좀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제가 요 자료를 요거를 뭐 제가 화일을 해가지고 다 드리면은 지금 드리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저 강의 이제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들도 요거를 좀 볼 수 있도록 파일로 좀 올려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뭐냐면 일단 평가사, 그러니까 올해 21년도, 그러니까 올해 4월달에 본 평가사 시험하고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올해 10월달에 본 중개사 시험. 요 특징을 하나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처음 올해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갈 부분이 부동산학 총론 부분입니다. 총론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각 시간마다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각 시간마다 해당되는 진도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책으로 교재로 만든 부분은 2016년부터 20년까지 5개년간이니까 400문제예요. 400문제를 다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평가사 40문제, 또 여기 뭐 중개사 40문제 가지고 이제 추가로 80문제를 진도 나갈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총론을 좀 준비하고 왔는데 일단 평가사 시험에서 총론 부분이 3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 시험 문제에서도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요. 비율장을 봤을 때. 그리고 여기 총론 부분은 이제 느낌이 그겁니다. 다 맞아라. 시험 점수 줄 테니까 이 부분은 맞아라. 이런 정도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부분이 일단은 평가사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은 부동산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토지 분류하고 주택 분류가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토지 분류.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특성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제 토지에 이제 갖고 있는 그 자연적인 특성, 그 다음에 인문적인 특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3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중개사 시험 문제도 뭐 이렇다고 해서 꼭 똑같다 이렇게는 좀 뭐 그렇지만은 여기서 일단은 이제 토지 분류가 여기 보면 이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뭐 어떤 거냐면은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뭐 나지는 뭐냐, 뭐 건부지는 뭐냐, 그다음에 뭐 필지는 뭐냐, 뭐 획지는 뭐냐, 뭐 그다음에 조금 이제 뭐 더 헷갈리게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이행지는 뭐냐, 또 후보지는 뭐냐,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그 문제가 똑같이 여기도 처음에 이제 토지 분류가 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토지 분류에 나와 있는 나지를 해석하는 나지는 어떤 경우에 나지라고 한다 써 있는 그 지문 자체가 일부러 그러니까 이 나지가 답은 아니었어요. 여기도 나지가 답은 아니었고 여기도 나지는 답이 아니었는데 나지를 그 틀린 지문을 준다고 쓴 그 속임 지문이라고 쓴 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지를 설명한 걸 틀리게 설명한다고 써놓은 그 지문이 두 개가 똑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는 좋게 말하면 같은 사람이 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냈으면 먼저 시험 문제 나온 거를 보고 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토지 분류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개념 부분인데 이제 이 토지 분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주택 분류도 나오거든요. 분류가 개념.
솔직히 이 어떤 뭐 토지 분류나 뭐 주택 분류나 이 대표적으로 어떤 뭐 정의라는 이런 내용들은 뭐 처음에는 뭐 그런 내용들이 뭐 지금 눈에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은 다 법으로 정한 내용들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설명하는 어떤 그 개념을 다른 사람이 다르게 정의하면 안 되거든요. 나는 이거를 분명히 주택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거를 가게라 그래. 그럼 안 되잖아요. 난 이거를 대지라고 하는데 쟤는 논이라 그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법으로 정해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약간 좀 부동산 관계법규랑도 좀 겹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간 민법이랑도 좀 겹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주 애매하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아무튼 여기 이 주택 분류 부분에서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 그것도 언제 개정됐느냐? 참 재밌어요. 4월하고 10월 사이에. 그러니까 뭐냐면 평가사 시험에 낼 때에는 그 법이 개정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중개사 시험을 출제하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개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개정된 내용의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번에 다중주택이 그렇거든요. 요즘 뭐 저기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제가 공부를 보면은 예전엔 다가구라고 했던 그런 정도인데 써 있는 건 다중주택이라고 써 있어요. 다중주택이라고. 요 다중주택에 써 있는 요 부분들이 이 다중주택 개념이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고 주택 이거 지어보는 사람은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죠. 여기 연면적이 커졌어요. 이렇게 커진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 요 사이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면 교재가 바뀔 틈도 없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아마 요거를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셨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캐치 못하셨으면은 요 내용을 뭐 간과하고 문제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중개사 시험 문제에서는 요 개정된 내용, 특히나 아주 따끈따끈한 개정한 내용들이 나왔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 조금 아마 중개사 시험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게 문제가 2번 문제였는데 중개사 시험 문제에서 아마 2번쯤에 불이타나 맞았었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아무튼 뭐 요 내용 주택 분류에서 개정된 부분, 요건 그래서 분류 시 이제 시간에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드릴 건데요. 아무튼 요런 부분이 똑같고요. 여기 똑같아. 개념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토지 특성 요것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 두 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은 뭐 다음 중 옳은 것은 해가지고 뭐 박스 하나 쳐놓고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중 뭐 기역, 뭐 니은, 뭐 디귿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냈어요. 그래갖고 내가 봐도 이거는 분명히 서로 간에 정보 교환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제가 요번에 그 아는 출제위원이 있거든요. 평가 업계. 전화 한번 해가지고 두 군데 다 들어갔어 아니면은 하나만 들어갔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려고 하면 제가 살짝 얘기해 주겠죠? 아니면 얘기 안 해주면 뭐 다른 루트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드리긴 좀 그렇고 개념 정리 좀 하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고요. 기출 문제를 딱 보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를 아주 장기적으로 분석을 해도 그런 느낌이 들고, 최근에 작년에 21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봐도 특히나 이런 거죠. 여기 중개사 시험 문제는 이제 우리 시험 끝나고 10월 달에 본 거니까 이거는 이제 요 시험 문제는 이제 22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2년도 다중주택 요거 오케이 요거 시험 문제 낼 가능성 좀 있다 뭐 이런 느낌 좀 들고 좀 배웠죠. 저도 제가 이거 알아서 뭐에 쓰겠습니까만 평가한 데는 제가 뭐 안 쓰지만 강의한 데는 많이 써먹죠 제가.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기출 문제를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좀 깨달아지는 게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건 아마 공부하신 분들이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개인적으로 하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틈난 대로 재미삼아 찾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오리엔테이션 이제 하고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21년도 문제를 제가 이건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오늘 21년도 시험 문제를 좀 드릴 건데 요거 설명을 인터넷에서 들으실 분들도 혹시 있으니까 요거는 파일을 제가 꼭 올려달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니까 아마 나중에 들으실 분도 있으시면은 뭐 지장 없도록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요. 일단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기 일정상으로 보니까 다음 주 10일 날,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이제 합격자 발표하더라고요. 합격자 발표하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험 레이스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떨어지신 분들이 이제 마음 추스리고 뭐 한 일주일간 방황하다가 이제 뭐 눈물 쏟고 다 쏟고 그다음에 뭐 마음 비우실 분들 마음 다 비우고 그다음에 아마 10월 한 말이나 이제 또쯤 되면 이제 그 갈리는 거죠. 다시 아니면은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건데 아무튼 11월 달이 그런 달이에요. 거기에 또 맞춰서 이 강의 시작한다는 것도 참 또 새삼스럽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나갈 부분은 이제 부동산 총론 부분입니다. 총론 부분. 자, 기출문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아주 주옥 같은 문제다. 주옥 같은 하나만 이거 더 말씀드릴게요. 참. 제가 생각난 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공부하는 방식 중에 어차피 약간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좀 이건 이해해 주세요. 공부하는 방식 중에 기본 개념 가지고 충실하게 이거를 준비를 하신 다음에 문제 딱 한 번 풀고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예? 이게 정확하니까 이게 정확히 돼 있으니까 문제 딱 한 번 풀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개념하고 뭐 이렇게 그거를 문제로 적모 가시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기본 개념 뭐 학원에서 진도 나가든 아니면은 뭐 개별적으로 뭐 진도를 뭐 어떻게 좀 내시든 아무튼 기본 진도 그 체크마다 이렇게 그 자기가 정해놓은 계획대로 진도 그냥 쭉 나간 다음에 기본 조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는 방식도 있어요. 이게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학원 시스템이 약간 좀 이렇게 돼 있죠. 기본 딱 하고 또 문제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일단 따라와봐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약간 이쪽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 되면 문제 풀이하고 그다음에 또 요약하고 막 이렇게 막 반복하고 막 이런 다음에 이제 실제 문제 가고 이렇게 하는데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공부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패턴이 약간 좀 이런 쪽이에요. 간혹 가다가 좀 특이한 요즘 이게 오히려 특이한 사람처럼 보이죠. 막 기본 개념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내 방식대로 문제 딱 풀고 그다음에 근데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럿이 같이 공부하고 또 이제 뭐 공부 처음 시작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본 개념도 잘 모르고 문제 풀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든 거 이제 좀 이렇게 의존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산업이죠. 이제 학원도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본 개념도 하고 문제 풀고 또 요약하고 문제 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진도를 막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소위 말해서 양으로 승부하는 건데요. 양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간과하지 마. 이렇게 하면은 자칫 오류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진도만 쫓아가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실제랑 좀 멀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선된 문제 위주로 해주면 모르겠는데 또 문제도 뭐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출제하고 막 하다 보면은 학원에서 중요하다고 한 게 실제 시험 문제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학원에서 시험 잘 봤는데 실제 가면 시험 잘 안 나와.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출문제 지문을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출문제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이거 굉장히 쉽게 나요. 이게 굉장히 쉽게 나네. 시험 문제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 이 정도면 나 뭐 공부 약간 이거는 좀 뒤로 제껴놔도 될 것 같아. 근데 그러고 있다가 시험장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헉 이래요. 이게 왜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처음 본 문제 이건 분명 불이타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싹 다 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갑자기 멘탈이 스르륵 무너지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와, 막 이제 막 이제 이미 거기서 이제 안정은 잃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시험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고 끝나고 이제 홧김에 시험지 다 구겨가지고 던져버리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실 때 이 뭐 이런 패턴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기출 문제를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되고, 기출 문제를 뭐 학원에서도 분명히 그거를 위주로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기출 문제 지문, 그러니까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그 패턴, 그 다음에 출제위원이 바라보는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이 어떤 그 구사하는 그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양치기 하셔야 돼요. 그걸 양치기. 뭐 하다 보니까 뭐 여기에 또 꽂혀가지고 막 또 여기에 꽂혀가지고 막, 그리고 또 소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강의하다 보면 이것저것 준비한단 말이에요. 준비하다 보면은 제가 꽂히는 게 있어요. 또 제가 새로운 거 하나 발견했어 이러면서 막 제가 꽂혀가지고 막 그쪽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미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재미는 있는데 이제 약간 좀 멀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효율성은, 재미를 추구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자기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실제하고 멀어지는 게 문제죠 이게. 자, 그래서 저는 꼭 기출문제 지문 있잖아요. 주옥 같은 이 문제를 몇 번, 최소 시험 보기 전에 두세 번은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위주로 좀 사고하시는 그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말씀드릴 거지만은 기출 문제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리고 저는 그 여기 저기 출제하신 분들이 그 말하는 그게 느껴져요. 이거 해야 돼. 이런 느낌 있잖아요. 문제 푸는 사람은 못 느끼는데, 근데 저는 벗어나 가지고 보니까 이거야. 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보여져 가지고 제가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문제는, 공부 방식은 기본 개념으로 문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런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좀 진도 따라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문제 우리는 시험 보는 거야. 우리는 이런 문제로 시험 보면 이거 꼭 그걸 기본 전제에 깔고 하셔야 돼요. 공부하다 보면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막 진짜 뭐냐면 이 방대한 정보에 막 거기서 뭐 허우적거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다 보면은 뭐 좀 저기 뭐야 좀 몇 번 좀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할 줄 아신 분은 모르겠는데, 초심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운 시간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전제를 깔고 이제 진도를 좀 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총론 부분이고요. 총론 부분인데, 총론 부분의 대표적인 그런 내용들이 일단은 뭐 부동산은 원론이니까 부동산학의 뭐 성격 부분하고 특징하고 뭐 이렇게 뭐 개요가 있어요. 개요 부분 꼭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그 연구 대상이 있습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부동산 활동하고 뭐 현상 부분, 이런 내용들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근데 요즘 최근에 문제의 그 출제 패턴을 보면은 아주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들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했었어요. 문제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버리긴 그렇고 그냥 개념만 좀 정리를 좀 하시면은 돼요. 요거는 그래서 아예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만 딱 터치만 하고 지나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의 이제 그 어떤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고 난 다음 여기 이제 연구 대상 중에 이제 활동 부분 좀 여기에서는 참 요거 그게 있는데 표준 산업 분류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것도 시험 문제 사람들이 모를까봐 내는 걸 수도 있는데 간단한 겁니다. 요것도 체크만 하고 넘어갈 거고 서브노트에다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구 대상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개념 부분,
개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뭐 이 저희가 총론으로 봤을 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접근하는 방식이 이 물기경 하거든요. 법기경 법률적인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술이니까 이게 뭐 기술이라고도 하고 물리적인 측면이라고도 하고요. 하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꼭 지문에 많이 좀 구성을 하더라고요. 이걸 복합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의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법, 기술, 경제로 보는 거를 복합 개념이라고 하고, 요거랑 상반되는 개념으로 약간 복합 부동산 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문에 보면은 이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걸 구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개념적인 측면에서. 요것도 꼭 지문에서 뭐 다음 좀 복합 개념에 대해서 이거 자체로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지문에 하나 이렇게 해서 뭐 지문 구성할 때 뭐 부동산의 개념은 법, 기술, 경제적으로 하는 이런 거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틀림 지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요거 이렇게 하는 게 복합 개념이고,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냥 뭐냐면 주상복합 같은 거 쉽게 말해서. 아니면은 뭐 이거를 토지 건물, 우리가 뭐 그냥 흔히 토지 건물 얘기하는데 그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 요거는 뭐 주거하고 상업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하고 상업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렇게 좀 그런 관계에 있을 때 그런 얘기하는 게, 주상복합이라는 건 요거는 이제 뭐 구분 건물에 많이 쓰는 거잖아요. 요거는. 그리고 이거는 그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주거하고 상업하고 별개의 독립적인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게 여기 돼 있다 이런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 건물이 원래는 독립적으로 거래 대상을 삼을 수 있는데, 그 이용상 같이 이용하고 같이 거래 대상을 삼은 걸 보고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요 개념 차이만 좀 이해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분류, 기술적인 분류, 그다음에 경제적인 분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이 각각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요 내용 부분하고 여기에서 이제 토지 부동산의 개념에서 이제 뭐 이제 분류가 이제 들어가요. 분류가 이제 토지 분류하고, 그다음에 주택 분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 분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택 토지 분류하는 부분들은 여기는 이제 이것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본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정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 토지 분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주로 그 저기 뭐 이 일단 공간정보관리법 거기 나와 있는 뭐 필지를 이걸 시작을 해가지고 뭐 쭉 이제 뭐 획지 뭐 이런 유의 내용들의 개념이 이제 어떤 것이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요. 그 개념들에 대한 설명들은 제가 각각 이제 설명 드릴 건데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도 각각 짝이 있어요. 짝이 필지하고 획지하고 같이 나오고, 이행지하고 후보지하고 짝이고, 그 다음에 빈지하고 법지하고 뭐 짝으로 좀 이렇게 좀 문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간석지하고 간척지하고 짝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포락지하고, 그 다음에 뭐 포락지는 따로 나오고, 그다음에 공안지, 유유지 뭐 짝으로 좀 나오고, 그래서 그것도 짝짝짝짝짝 하면은 돼요. 이것도 뭐 짝짝짝 해야지 이해가 또 짝짝짝 이해가 잘 돼요. 그게. 그다음에 이 주택 분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이제 그 건축법에 나와 있는 분류하고요.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아직까지는 주택 말고 이 건축법에 나와 있는 분류 중에 뭐 근린 생활 중에 뭐 1종 근린 생활 시설은 뭐다, 뭐 2종 근린 생활은 뭐다, 이런 지문 나온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닌데, 약간 싸한 거는 뭐냐면 요즘 출제위원분들이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하려고 해보면 제일 쉽게 내기 쉬운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아리까리한 걸 살짝 바꾸는 게 제일 문제 출제하기 제일 실수가 적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제 약간 좀 문제를 이렇게 좀
뒤집어 이렇게 이걸 이렇게 뒤집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뒤집어 보기도 하고 보다 보니까 요것도 한번 내가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아무튼 근데 건축법 거기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런 분류 뭐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독주택들 중에 그 공동주택은 되게 쉬워요. 그 뭐 아파트가 뭐고 연립주택이 뭐고 다세주택이 뭐고 이런 거는 일단은 뭐 층수하고 연면적으로 이렇게 쭉 구분된 거니까 그거는 소위 말해가지고 그때 구분하기가 나름 쉬워요. 근데 이 단독주택 부분하고 단독주택에서 이제 뭐 다중하고 다가구 분류하는 부분, 요건 제가 여기 첨부해서 오늘 화일 올려드릴 거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도 드릴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단독주택 중에 요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분에서는 아주 헷갈리는 게 여기 기숙사 부분이 좀 정의가 요거랑 좀 이렇게 좀 두 개가 학생이 나와서 학생 직장인 이렇게 나오니까 약간 헷갈려요. 그래갖고 이렇게 좀 섞어 놓더라고요. 두 개를 다중하고 기숙사하고를. 그래서 요거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실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주택 분류가 주택법에 있는 그 분류가 있어요. 뭐 국민주택이 뭐고 뭐 준주택이 뭐고 그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걸 보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요 분류도 이제 시험 문제에 좀 구성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은 최근에 한 몇 년간 시험 문제를 보면은 요쪽 부분도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개념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건 설명을 드릴 거예요. 크게.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이 있어요. 부동산인데 부동산 중에 크게 이제 뭐 토지 부분의 특성. 요거에 대해 설명을 제가 드릴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연적인 특성하고 인문적인 특성 부분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약간 좀 자연적은 약간 좀 제한하는 그런 특성들이고, 요거는 약간 좀 완화하는 특성들이고. 그다음에 자연적인 특성들도 보면은 약간 좀 짝짝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이 부동성하고 이 개별성하고 약간 좀 짝이 있어요. 여기에 영속성은 약간 좀 이제 따로고, 여기에서 이제 또 부증성이라고 있는데, 이 부증성은 인문적 특성의 용도의 다양성하고 또 짝이에요. 요 짝짝이 있어요. 짝짝 이렇게. 그렇게 좀 있으니까 시험 문제 대비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좀 그 기본 개념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문제 풀이 위주로 좀 갈 거니까 조금 쉬었다가 기본 개념 간단하게 스크린하고 그다음에 문제 풀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